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배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중대사고 예방 기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강연한 내용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나가서 기본적으로 보우타이의 히스토리, 그다음에 UK에서는 코마 제도가 있어서 중대사고 예방 기법이죠. 이 운영되는 내용 좀 보고요. 그다음에 보우타이 8개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864년도 노르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한국에는 198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서비스를 한 것은 2005년도부터 되어 있고요. 현재 한국 직원은 퍼머넌트 직원이 한 350명가량 서울하고 부산하고 또 기타 다른 조그마한 브랜치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선급 관련된 것,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앤가스 포함해서 에너지 시스템즈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인증원 관련된 게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는 화공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DMB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서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대사고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중대 사고들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 중대한 사고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안전 기관들, 정부 기관들은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96년도에 무슨 PSM도 도입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하게 되고 한 것들이 이렇게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죠. 그걸 보면은 이 앞에 장표의 이 윗부분을 지금 타임라인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세비소 지침들이 1, 2 하고 세비소 지침 3까지 업데이트 됐죠. 그 과정에 이제 UK에서는 이러한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5년도에 이제 코마가 이제 개정이 됐죠. 이 코마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3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를 해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배리어 매니지먼트 쪽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BP 텍사스 사고가 세이프티 컬처를 굉장히 촉발시키는 사고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한 2005년도 요 언저리 때부터 안전 문화를 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BP 사고가 촉발시켰죠. 그 BP 사고를 보우타이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탑 이벤트, 사고가 나는 지점이고요. 이게 이제 원인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결과 쪽인데요. 사실은 BP에서 이러한 배리어들이 다 있었죠. 12개나 있었고, 미티게이션 배리어도 5개나 있었는데, 이게 다 홀이 발생이 돼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죠. 예.
여기에는 이제 배리어들 명칭이 있는 거고요. 여기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팩터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됐는지 그 홀이 발생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마가 2015년도에 그 개정이 되어 있죠. 개정이 돼서 지금 UK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이 코마를 벤치마크해서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험한 물질들, 그죠? 이런 위험한 물질들이 폭로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과 환경을 해치지 않게 관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마는 그 세베소 지침 3가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됩니다. 이게 원래 2005년도 판이었었는데요. 세베소 지침이 나오는 바람에 2015년도에 다시 업데이트돼서 사용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위험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죠? 위험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리컬 그 계층 구조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 컨트롤 옵션을 어베일러블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매트릭스를 쓰게 됩니다. 이 하이라키 관련된 것은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건데 저희는 이제 PDCMR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인지 찾아서, 그죠? 그래서 디시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션들을 실행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액션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들이 다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마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호타이랑 딱 맞습니다. 여기 코마의 그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UK에서는 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여기 6번 항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배리어 매니지먼트를 써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컨텐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K에 있는 뭐 컨설팅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코마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달라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요 네모난 박스가 지금 위에 키운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로파하고 배리어 매니지먼트 관련된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수년 전부터 보호타이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써서 보여드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2학기 때는 보호타이가 핵심적으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실습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생들한테. 그래서 요즘은 좀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호타이 컨설팅 퍼실리테이터로서 지금 4개 회사째 곧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재작년부터 보호타이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 회사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보호타이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본 그 회사들을 이제 손실 금액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여기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 많이 본 것들이죠. 이런 시점에 여기 보면은 전부 로우 오일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니까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안전 투자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오일앤가스 관련된 인더스트리들이 전부 이때 큰 사고들이 나는 게 그 직전에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져서 안전 투자 비용을 줄이고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실 경영진들이 들으셔야 할 텐데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전 비용을 줄이는 그런 좀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들어왔지만 PSM 제도에 의해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가 PSM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손실 비용을 이렇게 줄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 2005년도에 BP 텍사스 사고 이후 세이프티 컬처,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럴 매니지먼트 측면이 이렇게 많이 줄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잘 퀄리티 있게 잘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고율은 많이 최적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배리어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임팩트는 큰데 발생 가능성은 줄이는 걸, 그죠? 예, 그런 파트, 그죠? 우리는 이제 HILP라고 부르는데요. High Impact Low Probability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파트를, 그러니까 회사가 폐업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사고들을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배리어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그죠? 어프로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보호 타입 관계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호 타입을 어떤 분들은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교수들도 안전과학 교수들도 보호 타입을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니고요. 위험성 관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위험을, 그죠?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기법이지 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니거든요. 여기 위험성 평가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위험성 평가하고요. 그죠? 그다음 알랍 적용하고, 그죠? 컨트롤하죠. 관리하죠.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리뷰하고 이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빠져서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이 루프를 돌리죠. 그러니까 보호 타입은 이 루프에 해당되는 거죠. 위험성 평가는 이 루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서 하이 리스크라고 나온 것들은 이쪽에서 탑 이벤트를 설정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죠? 컨트롤 매저를 만들어서 보호 타입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이 위험성 평가 쪽이고요. 이쪽이 보호 타입이니까 보호 타입을 위험성 평가 기법,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보호 타입 기법의 텍스트북입니다. CCP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가 현재 보호 타입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서입니다. 이 책자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DMV에서 이 책자를 검토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DMV G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저도 이때 이 책을 검토할 때 참여를 했었고요. 보호 타입은 그 1979년도 호주 퀸슬랜드 대학에서 위험성 평가 기법 텍스트북 안에 보호 타입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최초입니다. 최초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는 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퍼 알파호가 사고가 1988년도에 있고 쉘이 1990년대에 이 보호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쉘의 총괄 안전 담당 임원은 왜 보호 타입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쉘 공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중대 사고를 영원히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타입을 운영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네. 쉘은 보호 타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햄프라는 말을 씁니다. 햄프. 네. 저는 이제 햄프 때부터 보호 타입 교육을 받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보호 타입 기법이 이렇게
일반 인더스트리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름이 보우타이로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같이 보우타이 XP랑 이것을 DMV랑 같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고 한국에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우타이에 대한 각국의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협회, 미국 시추선 협회, 뭐 여기 영국의 HSE 코마 나오죠? 여기 코마요. 그다음에 국제 석유가스 생산자 협회, 뭐 노르웨이 이런 데서 보우타이를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우타이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석유화학뿐만이 아니고요. 뭐 광산, 뭐 파워그리드, 전력 쪽에도 그렇고요. 중공업, 뭐 레일 사업, 뭐 그죠? 헬스케어, 마리타임, 뭐 그죠? 이게 파이낸스 쪽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이게 어떤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릇을 어디에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우타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컨셉에서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치즈는 각 국가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제품 치즈도 있고요. 근데 이 스위스 치즈의 그 이멘탈 치즈라는 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홀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스위스에서는 이 홀을 아이즈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으로는 뭐 그죠, 홀이라는 말을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함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런 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깨끗하게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홀이 발생이 되고요. 이 홀이 라인업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 치즈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리스크 하이라키 설명드렸는데, PDCMR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원 수업 때 PDCMR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도, 예, 이게 이제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하이라키죠. 그러니까 프리벤션 하고 있고요. 이 프리벤션 한다고 다 예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벤트를 디텍션 해야 되고요. 컨트롤하고 메저링하고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티게이트하고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보우타이도 이 순서대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보우타이 그림이고요. 이렇게 탑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프리벤션이고요. 탑 이벤트가 발생하고 난 직후에 이제 리커버리하는 쪽.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나눠서 이 그림 때문에 이게 나비 넥타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우타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보우타이 8개 스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보우타이로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보우타이를 배운다고 하면요. 여기 제가 설명된 내용은 초등학생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해저드가 나오는데, 이 해저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저드라고 하면은 위험한 상태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서 보우타이에서 쓰는 해저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다 해저드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탑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데비에이션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컨시퀀스. 원래는 실제로는 이 우측부터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원인, 그다음에 초기 사건, 그다음에 결과가 맞는데, 저 컨셉북에서도 소개되었다시피 이쪽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보통 보우타이 하나 구축하는데 한 하루 내지는 한 0.8맨데이 정도, 한 그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보호 타일을 구축하면요. 근데 이 앞에 너무 많이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보호 타일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컨시퀀스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를 논리적으로는 이쪽부터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워크숍을 하거나 실제로 보호 타일 퍼실리테이팅을 할 때는 여기부터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레트 원인 커즈라는 뜻이거든요. 예, 뜻.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이 이쪽 탑 이벤트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이게 배리어거든요. 배리어. 이게 이제 프리벤션 배리어. 그다음에 이쪽이 미티게이션 배리어 쪽.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홀 에스컬레이션 팩터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이 배리어가 디그라데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고려하고 그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예방하는. 그래서 이 보호 타이에서는 이거는 배리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세이프 가드라고 부릅니다. 두 개 다 역할은 같은데, 그죠?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차단하는 거고 얘는 스레트를 차단해서 이게 이쪽으로 그 탑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같은 기능이지만은 메인 패스웨어에 있는 것은 배리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세이프 가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스텝 1에 다시 좀 약간 보면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에요. 뭐 동물원, 시추를 한다든지 여기 뭐 항공,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탑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통제력이 상실되는 순간입니다. 여기를 컨시퀀스로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 폭발이 났다. 그런데 보호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데비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추락 사고를 해서 사람이 다쳤다가 아니고요. 중심을 잃는 그 순간 또는 위험 물질이 누출되기 시작한 딱 그 시점.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잘못하면은 전부 다 컨시퀀스를 여기다 잘못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면은 보호 타이가 전부 뜬구름 잡는,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뜬구름 잡는 보호 타이가 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 타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퀀스죠. 초기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피해 이쪽 파트 정의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화재 폭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레트 원인. 여기서 원인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독립적으로 초기 사건을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단독적으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만들 수 없는 것은 사실 스레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에스컬레이션 팩터나 그런 쪽으로 오죠. 이게 스레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배리어들, 이 스레트를 차단하는 배리어들. 그래서 위협이 초기 사건을 발생을 시키는 시퀀스를 방지, 차단하거나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이 스레트를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에스컬레이션 팩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뒤쪽에 미티게이션 그쪽에, 그죠? 이 결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결과의 규모를 줄이는 배려를 이쪽에다가 스텝 6에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에스컬레이션 팩터가 발생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위험성 평가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인 어썸션은 안전장치는 고장나지 않는다고 봐요. 안전장치가 고장나면은 또 패러럴로 또 놔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거마저도 또 고장난다고 생각되면은 또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어썸션, 가장 기본적인 어썸션은 안전장치는 고장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안전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난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에스컬레이션 팩터가 만들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그 에스컬레이션 팩터가 뭔지를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던 생각들이죠. 여기에 어떤 에스컬레이션 팩터가 발생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일로 가서 이걸 데그라데이션 만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여기서 검토되죠. 예.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팩터에 대항해요. 주경로, 이 주경로죠. 주경로의 효과와 신뢰성을 그죠? 지원하는 역할. 그다음에 초기 사건을 직접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초기 사건을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못 구축하면은. 이런 것들 8가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각종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다음에 설비들을 다 링크 시킵니다. 다 이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배리어를 우리가 보는 관점 중에서 하나는 그 코마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효과적이냐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사건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 나옵니다. Effectiveness High, Medium, Low 있죠. 배리어 타입은 테크니컬,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시스템이 디텍트해서 그다음에 시스템이 결정하고요. 액션까지 기계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죠? 뭐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인터럭에 의해서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로 보고요. 근데 이제 미디엄은 중간에 휴먼이 끼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디텍트를 했는데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에 의해서 또 액션을 취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에머전시 샷다운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디텍트는 테크놀로지가 합니다. 그리고 디사이드 결정도 그렇고 액트도 그렇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 가스 알람이 울려서 그걸 가서 상황 결정하고 소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디엄에 해당되고요. 전부 사람이 디텍트해서 사람이 의사 결정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로우로 봅니다.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나 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크리티컬리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리어를 다 만들고 전체 그 보호 타일을 보고 크리티컬리티를 정합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경로의 이펙티브니스가 이펙티브니스가 좋은 게 하나뿐인 경우, 하나밖에 없을 때, 또는 경로상에 배리어는 많은데 이펙티브니스가 좋은 게 없는 경우, 그죠? 또 하나는 하나의 배리어가 여러 군데 중복돼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이런 것들을 크리티컬리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리티를 고려하는 것은, 크리티컬리티가 높다라고 판정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티컬한데 이 부분에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물론 크리티컬리티가 높은 것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고민할 때는. 근데 더더욱이 이 크리티컬리티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배리어, 그죠? 디그라데이션 경우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호 타이 할 때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폰시빌리티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카운티빌리티가 누구한테 있는지, 조직 구조 다 입력해야 되고요. 잡 타이틀, 플롯 플랜 다 해서 데비에이션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매핑 다 해야 되고요. 당연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리스크 매트릭스 등록해야 되고요. 각종 시스템들, 뭐 점검, 인스펙션,
그죠? 그다음에 예방 관리하는 거, 뭐 각종 안전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링크되고요. 그다음에 오딧 퀘스처너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션 팩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딧 퀘스천들을 다 집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보우타이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올려드릴 수 없고 여기에서 하신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없고 그냥 다른 사례, 커먼한 사례로 잠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우타이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우타이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우타이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가격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스레트가 있죠. 이 스레트가 단독적으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탑 이벤트를. 이 탑 이벤트가 결과는 하나, 둘, 세 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펙티브니스인가요? 지금 여기 이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이 이펙티브니스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펙티브니스가 이 녹색은 이펙티브니스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있죠? 여기는 이 패스웨이는 없잖아요. 이렇게 효과성이 좋다라고 판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우타이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펙티브니스를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단독으로 다 탑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이펙티브니스가 좋다라고 하는 게 두 개나 있고, 그죠? 총 4개 중에서, 이건 4개 중에서 좋다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 얘는 3개밖에 없는데 이펙티브니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2개 딱 있는데 하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걱정되는 것은 이 패스웨이예요. 그죠? 이쪽 컨시퀀스 쪽에 보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펙티브니스 조사 하나도 없고, 여기 2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펙티브니스만 따로 뭐 크리티컬리티 봐야 되네? 네, 크리티컬리티를 또 볼게요. 지금 크리티컬리티가 지금 아까 여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효과가. 근데 그러니까 그 패스웨이에서 크리티컬리티를 결정을 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제일 중요한 거야. 얘 2개 좋았잖아요. 이펙티브니스가 좋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패스웨이에서는 얘가 중요해. 얘가 이펙티브니스 좋지만 얘가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물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펙티브니스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심각하게 에스컬레이션 팩터를 검토를 합니다. 이걸 그죠? 이펙티브니스가 그죠? 크리티컬리티가 높다고 한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오딧 체크리스트를 다 없습니다. 오딧 체크리스트 좀 잠깐 볼까요? 이 보우타이에서 오딧 이걸 만들어 가면서 오딧 체크리스트를 다 같이 개발을 합니다. 여기 있죠? 오딧 체크리스트가 전체 몇 개인가요? 47개네요. 그러니까 이 보우타이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평소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에 나가서 이 구축한 것들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오딧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베이스드 오딧이죠. 그리고 보통 ISO에서 하는 오딧하고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오딧하고 ISO에서 하는, 제가 무슨 ISO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 오딧이 실제로 중대사고 예방하고 매칭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방침서를 올바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하고 이 중대사고 예방하는 거하고 사실은 그죠,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얘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디트를 다 해놨고요. 이제 이 자료는 5년 동안 오디트를 한 데이터입니다. 예, 보시면은 그죠, 이게 5년 동안 한 건데요. 요거 좀 더 크게 볼까요? 예, 보시면은 이 배리어는 질문이 2개예요. 요것도 2개. 요 배리어는 질문 하나. 요것도 하나. 그죠? 예, 요건 질문이 3개고요. 그거에 5년 동안 한 거에 대한 컨디션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크리티컬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딧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요거 크리티컬리티가 높다고 그랬죠. 근데 5번 수행한 것 중에서 상당히 붉은색이 있어요.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왜 이게 크리티컬리티가 높은데 왜 관리가 안 되는지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 게 다 크리티컬리티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요 크리티컬 이것도 그렇죠. 요거는 괜찮네요. 그죠? 요거는 그죠?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면은 이게 다 표시가 돼요. 뭐 5년치 거를 인풋을 하든지 가서 이 체크리스트 개발된 걸 가갖고 오디트를 해서 결과 입력을 하면은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죠? 대상이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사고를 예방하는 어프로치 방법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그 마지막 장표. 예. 과연, 예. 우리 조직이 발생 가능한 중대사고를 파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리어를 파악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이 배리어가 중대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우리 이펙티브니스 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배리어가 현재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오딧을 통해서 본사에서 입력한 것들 한눈에 다 보고, 이 중대사고 케이스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라인 관리자들, 현장에 계시는 이 팀장들이, 자기 부서에서 중대사고 나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다 원하고, 예방하고 싶겠죠. 그분들은 뭐 갖고 예방을 할 수 있나요? 배려, 이걸 구축해 놓으면요, 본인들이 스스로 다 체크 다, 오딧,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직에서 배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무슨 시스템을 갖고 있냐. 그죠? 혹시 비상대책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원래 PSM에서 중대사고 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비상대책 수립해 시나리오별로 구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어프로치를 해야지 사고 발생이 되면은 중대사고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것으로서 제 1차 세미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